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업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와 별도로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순천영양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순천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모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가장 구글과 이제 팀즈를 사용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생들 관리 계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계정을 어떻게 만든 거에 대한 것은 이제 사실은요, 지난 시간까지는 팀즈 기본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 오프라인 연수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심각해지면서 오프라인 연수가 없어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오늘은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들이 팀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구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생 계정, 교사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방법,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아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구글에 관련된 거 할 건데요. 구글은 이 방식과 좀 달라요. 구글은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전달 연수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는요, 학교 도메인,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 주소 뒷부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슈퍼 관리자라 그러죠. 흔히 슈퍼 관리자라는 전역 관리자, 그러니까 총괄 관리자가 있고요. 총괄 관리자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구글 클래스룸은요,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슈퍼 관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계정을 만든 게 아니라 학교를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이 하나의 큰 관리자가 되는 거고, 밑에 하부 관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부 관리자들이 이제 학생 계정이랑 교사 계정을 만들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요, 좀 방법이 달라요. 도교육청에서 공문 내려가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클래스룸은 jne.go.kr, 거기에 앞에 이자가 붙으면 e.jne.go.kr이 붙으면 초등학교, m이 붙으면 중학교, h가 붙으면 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요, 학교 도메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 주소가 뒤에 붙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사실은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을 복습하는 부분도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정보행정 담당 교직원이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했는가예요. 포탈.office.com에 접속하시면 거기에 이제 관리자 권한을 접속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공문이 어디 나갔냐면 미래인재과 4563호 2020년 3월 12일 날 나온 공문입니다. 구글 및 MS 학교 관리자 계정 알림이라 그래가지고 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학교별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오늘 여기 이걸로는 접속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접속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접속해야 되냐? 바로 정보행정 담당 교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정보부장이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라이스 고난이 이런 것들은 행정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정보 관련된 분들이 담당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작은 학교에서는 정보부장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을 해서 교사 계정도 만들고, 교사 계정을 이제 만들었으면 교사가 관리자 이제 교사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학생 계정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지 않고 접속 안 해본 상태에서 지금 됐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사용 계정 어떻게 만드는지, 학생용 계정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그 테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테넌트가 들어가고 라이센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문제가 좀 발생해서 원래 이게 지난주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직 생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글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중에 권한,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 접속해봤는데 테넌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 접속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단넷소프트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구글은 또 구글 관련된 내용으로 아마 공문이 한번 더 올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쯤에 공문이 올 건데요. 거기에 연락해서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넷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지역 파트너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쪽은 좀 잘 모르신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자 권한 접속하면 교사용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교사용 계정을 만들고 나서요. 교사용 계정으로 교사에게 사용자 관리자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선생님들이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러면 담임선생님들이 뭐라 할까요? 학생용 계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계정 가지고 팀즈를 접속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자, 그때 오늘은 선생님들 구글 크롬으로 접속을 하실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 접속하시면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긴 하지만 엣지도 가능하긴 한데 구글 크롬이 접속이 원활하더라고요. 그리고 팀즈 앱 설치하는 것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도 오늘 권한을 만드시면요. 이제 교사용 컴퓨터로 어떻게 화상 수업을 하는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라이브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라이브 이벤트는 여기 우리 학교용 계정에서는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이벤트 단넷소프트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라이브 이벤트 비슷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오늘은 아마 안 되신 분도 있을 건데요. 만약에 관리자 계정이 제대로 안 된다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급하다. 단넷소프트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저랑 같이 구글 이제 크롬으로 접속해가지고요 할 겁니다. 자, 주소는요 어디로 하냐면요 포탈점, 그러니까 POW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미리 쳐놨는데요. 포탈점 office.com입니다. 포탈.office.com office.com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와요. 저는 여러 개로 로그인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막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문에 나온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연양초 소속이라 했잖아요. 연양초는 관리자 계정을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이 됐어요. 뭐 로그인 횟수 상태 유지하라 했는데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안 하시는 게 편해요. 할 때마다 로그인 하셔야지. 이거를 예라고 하면 로그인 상태가 항상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계정으로 접속하실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선생님들이 접속하라는 건 아니에요. 정보 담당 교직원이 접속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화면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자 권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관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관리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뭘 해야 되느냐? 사용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활성 사용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놓은 거 말고요. 이제 선생님들은 새로 만드실 거예요. 제가 연수할 때 테스트 해보려고 작업을 해놓은 것들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체험센터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은요. 개별적으로 한 명씩 만들 때는 사용자 추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관련된 것은요. 여러 사용자 추가가 있어요. 자, 먼저 제가 교사용 계정과 학생용 계정 만드는 걸 좀 구분해서 만들어 볼게요. 먼저 교사용 계정은 뭐 여러 사용자 추가해도 되지만 제가 이제 한 명만 만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용자 추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름은요. 어이구. 한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바뀌는데요. 제 이름으로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제 이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 말고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저희 정보부장 선생님, 정보부장 선생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주인공 선생님을 이렇게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사용자 표시 이름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이름은 뭐냐면요. 아이디입니다. 아이디면 이제 선생님이 뭐 그냥 연습 삼아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름 아무렇게나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TWS01 TSW01로 하고요. 요거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학교 도메인 주소 하고요. 자동 생성이 있고 직접 생성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이 직접 생성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생성을 하는 거 자동 생성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메일이 오는데 이거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아마 여기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사용자가 처음으로 로그인할 때 아무 변경하게끔 만들어라.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접속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1, 2, 3, 4, 5, 6, 7, 8, 9 득표 예 이렇게 그냥 아이고 이게 취약이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A 1, 2, 3, 4, 5, 6, 7, 8, 9 느낌표 예, 강력으로 됐죠.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요. 이제 라이센스를 주는 겁니다. 이 라이센스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학생용을 쓸 거냐, 교직원용을 쓸 거냐 하는 건데요. 저희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교직원 라이센스를 주겠습니다. 자, 교직원 라이센스를 주면요.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대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은 아마 A1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역할을 뭘 줄 거냐? 여기서 한 명씩 한 명씩 할 때는 여기 역할 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역할 줄 거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자 관리자. 제가 이것만 줄 겁니다. 다른 거 주시면 안 돼요. 사용자 관리자입니다. 사용자 관리자. 요걸 주고 다음. 누르면 이 사람은 이 주인공 선생님 죄송합니다. 주인공 선생님은 이렇게 TSW01 이 아이디 주소로 만들었고요. 좀 이따 주인공 선생님 걸로 접속할 거기 때문에 이걸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라이센스가 교직원용이 줬어요. 교직원용과 학생용 차이점은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역할을 원래 안 주는데 담임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용자 관리자 권한을 줍니다. 왜냐하면 학생용 계정을 생성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관리자의 권한을 주고 추가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냥 닫기 하면 찾아볼까요? 주인공 선생님이 어디 가셨는가? 쭉 내려보면, 예, 여기 밑에 있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선생님이 비밀번호 잊어버렸대요. 만들어 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이 주인공 선생님 이름 옆에 딱 하면요. 이렇게 열쇠 표시가 있죠? 이 열쇠 표시를 누르시면 암호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계정들 수업할 때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아이디 잊어버렸어요. 패스워드 잊어버렸어요. 그러잖아요. 패스워드는 누구도 못 찾아줘요. 그러니까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암호 재설정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제 학생용 계정입니다. 주인공 선생님으로 들어왔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구나. 제가 직접 들어가야 되겠군요. 자,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뭔가를 했는데 학생용 계정까지 만들었는데 이 학생용 계정이 똑바로 안 돼요. 팀즈로 접속했던 팀즈 접속이 잘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로그아웃 하고 주인공 선생님 걸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전역 관리자가 슈퍼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로그아웃을 할게요. 자, 학생들을 계정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팀즈에 접속했더니 접속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팀즈의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전역 관리자 그러니까
공문상에 나온 관리자로 들어갔을 때 새 관리센터라고 이렇게 우측 상단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닫고요. 닫고 좀만 기다리면요. 화면이 바뀝니다. 자, 화면이 바뀌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섞였는데요. 모두 보기 누르신 다음에요. 모두 보기 보면 설정, 서비스 및 추가 기능. 거기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여기 보면 원래 이게 안 나와요. 점점점으로 나오고 간단한 표시기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여기 새 관리자 우측 상단에 보면 새로운 관리센터 이거를 껐어요. 껐더니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두 표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누르니까 설정이 나옵니다. 설정 누르시고 서비스 및 추가 기능 누르시면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밑으로 가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있어요. 딱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미 켜놨거든요. 여기를 교직 운영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아마 학생이라고 바꾸고 켬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세팅이 다 끝났다라면 이거 선생님들 손대실 필요가 없는데요. 급하게 우리 학교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이게 뭐가 안 돼. 그때 애들 학생 계정 다 만들었고 학생들이 로그인까지 했는데 팀즈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교육 학생으로 바꾸고 켬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장하시면 된 겁니다. 다시 새 관리센터라고 이걸 하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여기도 있나요? 여기도 있군요. 근데 이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제가 우리 학교 관리자로 이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제 주임쌤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하고요. 자, 교사용 관리자 이제 교사용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사용 관리자로 하면 되는데요. 자, 이제 요거 포탈 좀 다시 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고요. 다른 계정 생성해야 되겠죠? 다른 계정 이용해야 되겠죠? 주인국세가 만들었던 거 제가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하니까 아무 입력하래요.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은 거 로그인 했습니다. 로그인하면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그냥 닫게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접속했으니까 이렇게 떠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설명이 뜰 겁니다. 뜰 건데 닫고요. 주인국 선생님도 제가 사용자 관리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리라는 이 앱이 보입니다. 자, 이 관리라는 앱에 들어가서요. 학생 계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사용자를 추가해야 되겠죠? 사용자 추가. 그럼 이렇게 하면 개별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자, 사용자 여기 좌측에 보면 사용자라고 있죠? 사용자 가서 활성 사용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전에 화면이 비슷하긴 하죠. 근데 이 계정의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을 추가하겠습니다. 학생 전체를. 자, 여러 사용자 추가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 헤더만 포함한 CSV 파일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 헤더와 샘플 사용자를 포함한 CSV 파일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저는 헤더만 포함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목만 있는 그 파일을 다운하겠습니다. 자, 다운을 했어요. 제가 엑셀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걸 열어보겠는데요. 엑셀에서 열립니다. 자, 제가 엑셀로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면 둘, 셋, 네 개. 이 네 개만 입력하면 돼요. 사용자 이름, 성, 표시 이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학생들 명단을 가지고 할 건데요. 자, 사용자 이름 아까 뭐라 그랬죠? 사용자 이름은 아까 전에 제가 메일 주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뒷부분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 앞에다가 뭐라 할 거냐면요. 저는 지금 2019년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2020학년도 학생들 명단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담임이 아니라 명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교담이라서요. 이제 작년 학생들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2019
제가 6학년 일반 1번 학생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름 만들 때 어떤 특정한 그 규칙이 있어야지 학생들이 잊어버렸다 그럴 때 금방 찾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 이름을요. 자, 이거를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했으면 제가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어떻게 되죠? 번호가 바뀌어요. 앞에 번호 1번, 2번, 3번, 4번 계속 번호 바뀌죠? 뒤에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요. 이름을 미리 해놨는데 제가 성하고 구분 안 해놨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름 넣고요. 그 다음에 표시 이름도 하고 원래 이름 안 되는데요. 지금 바쁘니까 이렇게 6학년 원래는 고은샘 하고 표시 이름 고은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넣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걸 다 저장해야 되겠죠? 자, 저장하면요. 저장됐습니다. 저장됐는데요. 제가 지금 공유를 잠깐만 다른 걸로 할게요. 요걸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이제 저장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엑셀 파일을 닫아야 되겠죠? 닫고 나서요. 이제 그 선생님들이 뭐가 있냐면 저장할 때 그 닫기 하면 유니코드 텍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 요거를 올릴 건데 왜 이런 과정 거쳐야 되냐면요. 한글이 제대로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오피스 제품을요. 365, 오피스 365를 사용하시면 최신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저장하신 다음에 바로 올리면 한글이 안 깨지고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그것은 뭘 쓰고 있냐면 바로 오피스 2016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장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얘를요. 아까 전에 제가 저장했던 거 보겠습니다. 이걸요. 다시 한번 텍스트 파일로 넣습니다. 이거 하나 다시 저장을 했어요.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를 했을 때 요거 인코딩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인코딩 다른 이름 저장하셔야 됩니다. 다른 저장하실 때 UTF-8 요걸로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닫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올릴 것은 테스트 1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화면을 다시 이제 크롬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저장을 했잖아요. 저장한 걸 찾아야 되겠죠? 찾아보기 하고 나서 모든 파일로 해서 자 테스트 1, 2로 다시 저장했죠? 테스트 1, 2 열기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게 제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닌데 엉뚱한 걸로 저장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저장할게요. 이름 저장 텍스트 문서가 아니라 모드 파일로 하고 아까 저장하실 때 파일 형식을요. 모든 파일 제가 이 화면 안 보여드리고 있구나.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저도 맨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 화면을 전체적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다시 저장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고요. 여기서 텍스트, 파일 형식이 텍스트로 돼 있는데요. 텍스트라고 모든 파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CSV 저장하면 예, 이렇게 나왔죠. 엑셀 파일처럼 보입니다. 이제 아까 요게 아니라 요거를 올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찾아보기 다시 테스트 1, 2였죠? 하고 확인.
이게 뭐죠? 제가 실수를 뭐가 한 것 같은데요. 요걸 올려볼까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거. 얘도 문제가 발생하네요. 열간에 15열에 문제가 있다는데, 제가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죠? 도구에서 제가 지금 아주 복잡한 걸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저도 문제가 좀 발생해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왜 문제가 발생하죠? 아까 전에 제가 저장을 잘못한 것 같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다시 열어서 사용자 이름일 때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몇 명만 할게요. 이제 이거를 그대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저장할 때 다른 내용을 저장하기 전에 이상이 없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웹 옵션에서 인코딩 UTF 파일 돼 있는데 예. 이 형식을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크롬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예, 이제 됐네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학생을 만들었잖아요. 학생을 만들어서 이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라이센스를 줘야 돼요. 학생용 라이센스를 주면요.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만들었잖아요. 자, 뭐 결과 이거 필요 없고요. 그냥 보내지 않고 닫기. 일단 제가 넣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됐는가 한번 볼까요? 하단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한글 깨졌어요. 헐. 4번. 중간중간에 지금 원래 한글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올리는 건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의 암호를 저희들이 입력을 안 했잖아요.
근데 암호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뭔 암호로 만들었는지 아까 전에 안 받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학생들의 암호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암호 재설정. 제가 이렇게 체크했죠. 5명의 암호를 재설정하겠다. 암호 재설정을 누르면요. 이 5명의 암호를 직접 생성.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6학년이라 하더라도 맨날 암호 잊어버려요. 아마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학생들한테 그냥 일괄 암호를 주는 거예요. 물론 일괄 암호를 주면은 다른 아이도 접속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별로 접속 잘 안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만 접속하니까 일괄 암호를 주고 그 다음에 요거 눌러버리거나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처음으로 로그인할 때 암호를 변경하도록 설정 이걸 눌러버리면 학생들이 나중에 할 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암호를 그냥 일괄적으로 주고 이걸 취소해도 돼요.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만들어줬던 암호가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학생들 계정까지 생성이 끝났습니다. 제가 학생들 계정 만들 때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법 한글이 깨져서 나왔잖아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도 했던 방식이 갑자기 틀려가지고 좀 혼동이 생기는데요. 네,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혹시 이거 잘못 만들었어. 저처럼 한글이 깨졌어요. 깨졌으면 사용자 삭제를 해야 되겠죠. 자, 사용자 삭제를 이렇게 클릭하고 사용자 삭제하면 사용자 삭제가 됩니다. 잘못 만든 경우는 이렇게 사용자 삭제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학생 아까 전에 여기 있네요. 위쪽에 있었군요. 잘못 만든 애들 얘네들도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만약에 나는 선생님 얘들 이름 왜 넣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표시 이름을요. 사실은 한글을 안 쓰면 이게 안 깨지거든요. 영어라든지 숫자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여기다 이름을 넣을 때 그 숫자, 그러니까 2020학년도 6학년 일반이다. 그러면 20, 06, 01, 뭐 01 하면은 2020학년도 6학년 일반 1번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름을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야, 나 우리 반 애들 이름 다 넣어줄래.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용자 삭제할게요. 얘들은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 삭제를 너무 자주 했다 다시 만들었다 하면요. 좀 서버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가끔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올 거고요. 자, 이제 제가 교사 아이디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교사 아이디 중에서 아까 전에 사용자 관리자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교사 아이디만 만들어서는 이걸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팀즈로 가겠습니다. 예, 드디어 팀즈 사용법이 이제 갈 거예요. 자, 아이디 다 만들었으면 학생들하고 들어와야 되겠죠? 이걸 빼먹었네요. 이거 만들면 좋긴 한데요. 자, 그룹을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빼먹었어요. 이거 만들어 놓고 학생들 싹 만들어 놓고요. 그룹으로 넣어도 되거든요. 그룹으로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그룹으로 넣으면요. 그러니까 반을 그룹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을 그룹 만들면 담임선생님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뭐 교담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쉽게 불러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룹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일일이 불러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으로 담임선생님들이 만드신다면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룹 만드는 방법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워버렸는데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룹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 앱에서 관리 센터로 가셔가지고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추가. 자,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다음 새 그룹 6학년 일반 2020 학년도 6학년 일반 그룹.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를게요. 설명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소유자가 뭐냐면요. 소유자는 이제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까 전에 제가 주인국 선생님 거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인국 선생님 거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국 선생님 아이디가요. TSW01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TSW
쳐도 중국수입 나오죠? 자, 소유자. 이제 중국수입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그룹의 전자 메일 주소인데요. 얘는요, 그냥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20069100 왜냐면 00 번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고 뭐 비공개를 할 거냐 공개를 할 거냐 이거는 선생님들이 설정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반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팀 그룹 만들기 이거 하시면 팀즈에서 자동으로 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저는 잘 안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체크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이 생겨요. 이거를 만들었다면 다음이 생기고요. 이건 새로 만든 겁니다. 그룹 전자메일 주소는요.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닫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그룹에 지금 그룹 새로 추가 고침을 하니까 왜 안 나오죠? 조금 이게 시간이 걸려요. 만들어진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걸 바로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6학년 일반 걸 만들었는데 그게 안 뜨니까 지금 SW를 먼저 볼게요. 얘를 눌러요.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제 이 그룹에다가 반 아이들 넣어야 되는 거죠. 구성원. 가시면 제가 이미 넣어놨어요. 여기는 넣어놨는데 소유자는 제가 2개로 잡아놨거든요. 2개 잡아놨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원래 소유자는 아까 전에 주인국 소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구성원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구성원 모두 보기 및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나오면 구성원 추가 하고 여기를 누르면요. 예를 들어서 주인국 소임이 있다. PSW 이렇게 하면 주인국 소임 나오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TSW만 쳤냐면 선생님들 아까 전에 그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20, 06, 01 이렇게만 치면 6학년 일반이잖아요. 아까 다 지웠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아이디하고 비슷한 애들이 쭉 밑에 떠요. 그럼 체크 해갖고 저장하게 하면 돼요. TSW 01 주인국 스님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저장하면 주인국 스님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SW 여기 그룹 구성원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거 예. 그리고 이제 들어왔으면요. 이제 팀즈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팀즈로 가요. 자, 제가 여기 화면에서 제가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서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첫 화면 탭으로 뜨거든요. 구글 쓰는 이유가 좀 이런 부분도 있어요. 탭을 잘 쓰려고. 탭을 누르면요. 팀즈라고 있습니다. 팀즈 누르면요. 이제 주인국 선생님이 이미 팀이 하나 아니, 팀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구나. 예. 제가 다른 거 하도 많이 해서 다른 아이디로 접속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들 아마 그거 안 될 겁니다. 예. 요렇게 나오게 돼요. 이제 주인국 선생님이 팀즈를 처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처음으로 들어오면요. 앱으로 다운받아서 쓸래? 아니면 웹, 그러니까 크롬에서 그대로 쓸래? 하는 건데요. 선생님들은 사실 앱을 다운받아서 쓰시는 게 좋은데 저는 지금 웹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팀즈를 돌리고 있어요. 선생님들 라이브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팀즈 앱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웹으로 해야지 주인국 선생님 아이디로 쓸 수 있으니까요. 웹으로 들어가서요. 자, 첫 화면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측에 보면 팀이라고 있어요. 팀 눌러서요. 자, 이제 팀 만들기입니다. 팀 만들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업. 그 다음에 뭐 전문학습 커뮤니티, 직원, 기타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하고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업으로 하셔야지 선생님도 과제 제출에 있는 게 가능해요. 근데 저는 다른 것들은 안 써봤어요, 거의. 수업으로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과제 같은 게 설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업으로 써봤거든요. 그래서 수업 누르고요. 자, 이름 팀을 만들겠습니다. 팀은 6학년. 나중에 진짜 6학년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6학년 일반. 이거 다시 지울 거거든요. 일반, 다음.
그러면 팀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생을 어떻게 갖고 올 거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룹을 만들었어요. SW라는 그룹 하나 만들었죠? 그룹이 안 나오죠? 원래 이게 대문자였지? 그룹은 추가를 안 했나요, 제가? 오늘 좀 뭔가 이상하네요. 원래 이렇게 하면 얘들이 일일이 하나 늘린 게 아니라 제가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맞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인공 선생님 걸로 들어오면 안 됐었는데 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불러드리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아까 전에 제가 소유자를 주인공 선생님 추가했어야 되는데 추가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룹원이 안 불러줘요. 선생님들이 만들 때 담임선생님들 교사들은 전부 다 소유자로 넣어주면 선생님들이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지금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겠습니다. 아니죠. 직접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른 걸로 제가 로그인 할게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거. 죄송합니다. 다시 포탈로 들어갈게요. 저희가 만들어 놨던 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이걸로 접속을 할게요. 여기에 제가 소유자로 만들어 놨거든요. 얘는. 얘를 팀즈로 접속하겠습니다. 예, 외부로 할 거고요. 팁을 하나 이미 만들어놨는데 그냥 제가 하나 더 만들게요. 팀이 이미 만들어졌다면 우측 상단에 보면 팀 참가 또는 만들기라고 있어요. 아까 전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팀 만들기에 썼었죠. 그런데 이미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팀 참가 또는 만들기가 있고요. 거기 클릭하셔서 팀 만들기 이게 나오죠. 아까처럼 팀 만들기 눌러서 수업, 제가 팀을 뭐라고 만들 거냐면요. 마인크래프트 수업을 할 거거든요. 나중에 마인크래프트로 만들 거고요. 다음, 자 이제 팀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럼 SW. 이것도 왜 이러죠? 오늘 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얘는 소유자 맞는데? 소유자 맞는데 이게 그룹이 안 뜨네요. 그러면 일단 그룹이 뜬다라는 전제에서 그룹이 뜨면 여기 첫 번째 화면에 뜨거든요. 클릭하면 그룹원이 쭉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지금 가끔 온라인 방식이라 가끔 문제가 생기긴 하거든요. 일단 있다라고 생각하고 확인하고 혹시 더 넣고 싶다 그러면요. 또 추가해서 SW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고 두 명을 똑같은 애들 집어넣네요. 그냥 제가 일단 임의적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추가. 그 다음에 뭐가 문제죠? 온라인이라 가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다시 하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닫기 하면 마인크래프트 팀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지금 4명을 추가했거든요. 이렇게 4명이 추가된 걸로 됐어요. 온라인 방식으로 조금 힘들긴 하죠. 만약에 내가 다른 팀으로 가고 싶다. 내가 팀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제가 다시 눌러볼게요. 모든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팀의 여기 좌측에 있는 모든 팀을 눌러서 여기 팀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것을 제가 들어갔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은 그냥 이 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모드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모드먼은 점점점이 항상 되게 중요하거든요. 점점점을 누르면요, 채널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바로 모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팀은 뭐랄까요? 반. 그 다음에 채널은 모둠.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아리 내에서 모둠 활동한다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 추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학생들하고 할 수 있는 활동 몇 가지만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미리 작성해 놨던 게 있는데, 요거는 일단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싶잖아요. 화상 수업. 아주 기본적인 화상 수업을 할 겁니다. 화상 수업을 할 때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자꾸 보니까 헷갈리네요. 자, 화상 수업 할 때는요.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밑에 보시나요? 보시면 카메라 모양이 있어요. 카메라 모양을 누르시고요. 지금 모임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차단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제목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원격 연수 테스트 하고 지금 모임 시작하면요. 우리 반 아까 전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화상 수업은 보통 시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모임 예약이라고 있습니다. 모임 예약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이 3월 23일 오후 제가 뭐 7시부터 수업을 하겠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수업하려면 8시까지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필수 참석자는 뭐 그다지 추가 안 해도 되고요. 보내기 누르면요. 이렇게 뜨거든요. 자, 그러면 떴죠. 제가 연수 테스트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요걸 클릭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이벤트처럼 선생님들이 우리 반에 아직 여기 접속 못 시켰는데 엄마 아빠들도 여기 접속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화상을 접속시키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거를 연수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요. 요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Join Microsoft Teams Meeting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링크 주소 복사라고 있어요. 링크 주소 복사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화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제가 지금 메모장을 띄워놨어요. 아까 전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링크 주소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메모장에서 화면 주소가 나와요. 보이시죠? 이 주소를요. 뭐 선생님들이 문자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걸 단축 주소로 만들어 갖고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걸 딱 클릭하면요. 선생님들이 지금 라이브 이벤트 들어온 것처럼 그 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 우리 그룹이 아니더라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면 이제 학생들하고 저하고 화상 수업이 되겠죠. 지금 이미 제가 라이브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지금 라이브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니까 막 혼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참가 누르면 돼요. 이제 나중에 참가 누르면 선생님들 시간 돼가지고 참가 누르면요. 이제 지금처럼 되는 거죠. 이게 몇 명까지 접속이 가능하냐면 약 250명까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반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 수업도 괜찮아요. 공개 수업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연수를 할 때 교실에서 선생님들은 듣고 뭐 연수자는 그 연수자 컴퓨터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회의할 때 이럴 때도 많이 쓰겠죠. 회의할 때 우리 학교 계정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링크만 보내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 이벤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라이브 이벤트는 이 방식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거의 10,000명까지 접속이 가능한 라이브 이벤트고요. 선생님들이 방금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250명 접속이 가능한 라이브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연수 테스트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조인 또는 한국말로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사용할 거냐 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링크 주소 복사 누르신 다음에 그거를 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되게 길잖아요. 이거 뭐 문자로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클래스팅이나 뭐 이런 데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거 단축 주소로 만들어 갖고 보내셔도 되고 돼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참가 누르면 돼요. 학생들은 우리 팀에 들어와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이거 참가 누르시면 바로 들어와집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들어온 것처럼요. 자, 요렇게 해서 화상 수업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채널 만들기랑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전에 그 선생님들이 학생 계정 만드는 거 여기서 제가 조금 혼동이 생겨서 지금 많이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했던 내용은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을 했고요.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교사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사 아이디를 사용자 관리자로 만들어줬어요. 사용자 관리자로 만들고 나면 이제 관리자 아이디는 더 이상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아이디, 교사용 아이디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진 아이디 가지고 접속을 해서 학생 아이디 계정 만드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 만들었고 그룹에 만들고 나서 그거를 팀즈에서 팀을 만들었고 팀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간단한 화상 수업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업용 전자표기장, 원노트, 그 다음에 과제 또는 형성평가 하는 방법, 성적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미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가끔 안 되는 부분이 놓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는 내일도 영상을 그대로 띄워놓을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나 아마 영상이 되게끔 제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선생님들 하시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 계정 생성하는 건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팀즈 기본적 세팅과 그 다음에 화상 수업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